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가 9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정말 충격적인 악재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우량주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달러로 인해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되었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증시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분할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차트 분석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장 마지막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급등을 보여준 하루입니다. 다우가 1.33% 상승했고 나스닥이 무려 2.69%, S&P 500이 1.84%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단하게 상승 이유 두 개를 살펴보면 먼저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 소식과 부진한 고용지표입니다. 부진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왜 상승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맵을 볼 수 있고 에너지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13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9입니다. 어느새 공포지수 6에서 2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공포지수 6은 역시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상 매수 지수로 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의 발언입니다. 지난주 가장 큰 급등 요인이었던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9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일축시켰습니다. 브레이너드는 9월 금리 인상 중단을 위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냉각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한 번 더 50bp 인상 회의를 갖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가 보이면 조금 느린 속도로 인상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스터 총재 역시 6월, 7월 50bp 인상 후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긴축 속도를 늦출 수도 혹은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도 9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인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아직 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6월과 7월 50bp 인상을 한 후 연준 위원들은 9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여기서 둔화되는 증거가 나타나면 25bp 인상을 할 듯 보이고 공격적인 긴축을 5월, 6월, 7월 빅스텝으로 진행했는데도 인플레이션 둔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9월에 추가로 50bp 또 인상하거나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길 기도하는 방법뿐이긴 합니다. 오늘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최고 우량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달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외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달러가 미국 기업들에게 악재로 다가오고 있고 특히 기술주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기술주 부진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 내놓은 가이던스 수치는 월가의 예상치보다도 밑돈 수치였습니다. 장 초반 마이너스 4%를 보이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급등하는 증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 좋을 땐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락하고 좋을 땐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상승합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결국 예측이 불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그나마 좋은 소식은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기존보다 50% 정도 늘어난 하루 생산량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가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사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로 증산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증산 합의된 생산량의 약 3분의 1 정도일 뿐입니다. 즉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듯 보입니다. 추가로 오늘 또 좋은 소식으로는 오늘 상승 원인 중 하나인 ADP가 발표한 고용 지표입니다. 이전보다도 안 좋게 나왔고 예측치보다도 안 좋게 나왔는데 증시는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줄어들 수 있겠다 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고용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고용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에 증시는 반등한 겁니다. 잘 모르는 저와 주린이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좋다고 판단되면 연준은 경제가 좋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라는 우려로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하락하거나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멈출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결국 경기 침체 우려에 신경을 쓰냐, 혹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더 신경 쓰냐, 이게 주가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경고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고, 우리 대부분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해 길어지고 깊어지는 싱크홀과 같은 하락장, 결국 지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누적 순매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들어와 매수했던 주식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 올해 초 함께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버텨보겠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왜 극소수인지 최근 하락장을 보면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떨어질 땐 진짜 대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날 것 같고, 그 이후로 잃어버린 10년이 재림할 것 같고, 지금 멍청이같이 홀딩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상해 보이고, 결국 버티다 패닉세라는 99.9%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패닉세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자산을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분할 매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뭐하냐, 대체 왜 지금 사고 있냐 라고 조롱해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에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훨씬 높은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들이 아주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신규 주문은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재고는 점점 증가하다 보니 납품 시간이 내려가고 있고, 이는 결국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차트 분석을 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의 약세를 전망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단기 바닥을 찍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파란색 박스를 보면 S&P 500의 등락 지표가 3월의 저점을 또 뚫지 않고 조금씩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장 큰 저항선은 4,400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초록색 원을 보면 빅스 지수 대비 3개월 선물 지수를 봐도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단기적인 바닥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특히 지금 연준 풋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9월 금리 인상 중단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 풋이 등장할 수 있는 주가를 3,500으로 전망했고, 만약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찾아오게 된다면 최대 3,2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5월 고점이었던 4,300의 저항선이 있고 3월 고점이었던 4,600의 저항선이 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으로 본다면 4,400의 저항선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이번에도 결국 베어마켓 랠리라면 저항선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다시 하락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전망대로 될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의 초록선이 지난달 급락을 보이면서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하락해 이제 21선에 닿게 되면 1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21선 1차 매수 타이밍은 선택사항입니다. 최근 너무 매수하고 싶은데 참고 계셨던 분들은 48.1달러에 소액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 닿게 됩니다. SSO의 21선 가격은
51.26달러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 역시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21선은 25.86달러입니다. 저 역시 너무 손가락이 간지러웠기 때문에 21선에 닿게 되면 소액 매수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장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중 얼마나 살아남아 계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웅주분들은 제 생각보다는 너무 잘 버티고 계신 듯 보입니다. 사실 전 더 많이 실패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멘탈이 괜찮아 보입니다. 다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식 투자를 결심한 겁니다. 이 정도 리스크는 당연히 알았고 심지어 반토막을 각오하고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반토막 간 적도 없습니다. 투자의 리스크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그나마 줄이고자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을 선택했고 통찰력이 없어서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면서 과거 반토막을 거치식으로도 버텨낸 종목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이 종목이 왜 결국 오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당장 1년 뒤, 2년 뒤 이 돈을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인 오질 웅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선 당연히 손실입니다. 이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상승장은 수익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하락장에서의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